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도산대로 한가운데 있는 하우스 오브 GM입니다. 하우스 오브 GM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도산대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쪽엔 현대모터 스튜디오 있고, 저쪽엔 아우디 있고, 저쪽엔 벤츠 있고, 저쪽엔 BMW 있고, 여기 바로 옆에도 폭스바겐 있잖아요. 여기에 GM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처음 발표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일블레이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됐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장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또 어떤 모습인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트레일블레이저라고 하면 굉장히 역사 깊은 자동차예요. 저희 모카가 시작될 때부터 저희와 함께한 자동차,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던 게 바로 요건데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자동차기도 하고, 저희 모카도 그 정도는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보면요, 그때랑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눈치채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딱 내 취향이야, 나한테 딱 맞아, 내가 정말 원하던 바로 그런 차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나요? 현대차 디자인에 뭔가 식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그럼 뭐가 바뀌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가격이 올랐습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인상됐고요. 그리고 여기 깜빡이가 LED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네요. 약간 카본 패턴의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앞뒤로 다 바뀌어서요. 카본 패턴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 여기는 광이 없죠. 실제 카본이면 광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걸 세차하실 때 조금 마음 한켠이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쉐보레 보타이 RS 트림이기 때문에 이게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글씨 같은 거, 레터링 같은 거 굉장히 잘하죠. 사이즈도 그렇고 이 광택도 그렇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쉐보레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 대단한데 트랙스하고 비교했을 때 트레일블레이저는 조금 짧은 차입니다. 대신에 좀 높은 차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더 SUV적인 자동차다라는 거죠. 실제로 트랙스는 전륜구동 자동차만 있는데 이 차는 4륜구동과 2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륜구동을 하게 되면 뒤쪽은 토션빔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토션빔이 아닌 자동차가 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토션빔 전륜구동 자동차랑 4륜구동 자동차 두 대를 놓고서 눈을 가리고서 승차감을 비교해보면 승차감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슷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어요. 이 차는 전륜구동과 4륜구동이 다 있는 차고 토션빔과 멀티링크가 다 있는 자동차니까 한번 직접 타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단언컨대 구별 못하십니다. 그래서 승차감 때문에 4륜구동을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나는 4륜구동이 필요하다, 좀 차가 스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뒷바퀴도 굴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4륜구동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굳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형 SUV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인데 이 저렴한 가격을 깨트리는 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은 전륜구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 예뻤나? 전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 우리가 이런 차를 잊어먹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트래버스가 새롭게 나오게 됐잖아요. 풀체인지된 트래버스, 그것도 상당히 멋지거든요. 그 풀체인지 트래버스와 비슷한 면이 살짝 있죠. 요런 것도 트래버스에 그대로 있던데 그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이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쉐보레가 아주 적극적으로 살려놓고 있어요. 그렇게 트레일블레이저가 워낙 이 GM에서 인기 차종이고,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나온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수많은 차에 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랙스에서 정말 아쉽게 느꼈던 부분 뭐예요? 눈 사이가 너무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희 PD님은 눈 사이가 너무 멀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눈 사이 딱 적절합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잖아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잘생긴 사람 원빈과 김한용을 놓고서 김한용이 잘생겼다는 사람은 있지.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원빈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머니하고 엄마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잘생긴 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산타페 디자인 보세요. 램프가 그렇게 쳐져 있는 거, 그거 조금 이런 얘기를 전 세계인들이 합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는 하지만 보편적인 아름다움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뒷부분을 보면 훨씬 더 일반적인 비례에 잘 맞는다.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후면만 보면 훨씬 예쁘다. 지금 비교를 해볼까요? 후면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예쁘게 느껴지세요? 자, 앞면도 볼까요? 앞면도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예쁘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옆면을 보면 조금 트레일블레이저는 짤뚱한 느낌이 있어요. 차가 좀 작아 보인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이 차는 어쨌든 좀 높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체의 높이를 낮춰 보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습니다. 천장을 검정색으로 블랙아웃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아랫부분만 바디로, 그리고 요 아랫부분 클래딩으로 블랙아웃 처리를 하면 요 부분이 좀 얇게 느껴지기 때문에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실제로 높이를 줄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넉넉한 공간을 느껴야 되니까, 그리고 더 SUV적이어야 하니까. 사실 SUV들은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G바겐 같은 차도 굉장히 크지만 휠베이스는 짧아요. 그런 것들이 이 차의 진입각, 진출각을 만들어내고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야 되는 제대로 된 미국적인 SUV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디자인에서 차가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게, 이 휠하우스를 보면 완전히 동그랗지 않아요. 휠하우스가 완전히 동그라면 도시명의 느낌이 있을 텐데 약간 깁니다. 이 가장자리가 더 길죠.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자리가 더 길죠. 랭글러나 이런 차들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이게 각이 져 있을수록 오프로더 느낌이 나고요, 동그랄수록 도시명의 느낌이 나는데, 그 도시명과 오프로드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디자인한 게 이번 트레일블레이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기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큰 차이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실내도 들어가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엔진 앙증맞은 거 보세요. 엔진이 요만해. 1.35L 엔진에 커버는 또 요만합니다. 와, 이거 커버 할 거면 여기까지 좀 덮어주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뭔가 좀 안쪽이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터보차저는 앞쪽 아니고 뒤쪽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방열판 아주 제대로 붙여놨네요. 트랙스는 1.2L 터보, 1.2L 터보에 비해서 20마력 높습니다. 딱 20마력 차인데, 야, 그것 때문에 차 급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 급 위면 4기통 넣어줄 만도 한데 역시 3기통이거든요. 그것도 조금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펴보는 차는 세비지 블루입니다. 이비자 블루색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세비지 블루가 됐네요. 그리고 어반 옐로우, 밖에 있는 저 노란색은 어반 옐로우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색은 피스타치오 카키색, 저기 피스타치오야.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색은 토피넛 브라운색이네요. 거기에 또 컨비네이션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천장색을 하얗게, 검게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액티브 같은 경우는 6가지 조합, RS 같은 경우는 8가지 조합이 있네요. 이쪽에 있는 그릴은 액티브고요. 액티브 꽤 터프하게 생기고 꽤 멋있는데요. 저는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RS도 있어요. RS는 레이스카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반짝반짝한 광택 보세요. 하이글로시로 만들어낸 거. 블랙 하이글로시에서 이렇게까지 예쁘게 나오는 차는 못 본 것 같아요. 굴곡이라든지 이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크크롬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너무 세련됐습니다.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와, 이렇게 멋있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일 텐데, 가격이 나왔습니다. 가장 저렴한 LT 모델 얼마일 것 같으세요? 2,699만원. 트랙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를 비교하는 걸 아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인지상정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왠지 좀 느낌이 이거 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물론 차급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차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무려 6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야, 650만원 차이 상당한데요. 거기에 액티브 RS의 가격은 3,099만원.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차가 3,100만원 에서 만원 빠져요. 여긴 내비게이션도 안 들어있고 HUD도 안 들어있고 뒷좌석 송풍구도 없거든요. 트랙스는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안테나, 꼬리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트랙스는 꼬리 대신에 샤크 안테나를 쓰잖아요. 그래서 꼬리 안테나, 이거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세차장 갈 때마다 빼야 되고, 기계주차장에서 전진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후진으로 빼는 경우 걸려서 부러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야, 저거는 빨리 샤크 안테나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샤크 안테나가 얼마쯤 한다고 저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섭섭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차의 실내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전에 있던 트레일블레이저 조금 아쉬웠죠. 트랙스인지 트레일블레이저인지 어떤 게 더 W급이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확실히 이 트랙스에 비해서 트레일블레이저가 W급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테리어,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느껴지는 건 이 계기판이 트랙스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느낌이 들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부분을 AVN이라고 불러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아니 차 급이 있는데 섭섭합니다. 이 트랙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렴한 차니까 내비게이션 없어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게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셀토스하고 비교해도 더 비싼 차예요. 이 차는 지금 RS랑 액티브까지 가면 3천만 원이나 되는 차거든요. 3천만 원짜리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건 좀,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거 무선 연결하면 뭐 내비게이션 되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HUD가 있었어요. 물론 컴바이너 타입이긴 했죠. 그래서 컴바이너 타입 HUD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졌습니다. 아니 있던 걸 가격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올랐거든요. 이 정도의 가격이 인상됐는데 HUD를 빼버린다는 건 좀 살짝 이게 맞나? HUD 없으면 그럼 요건 뭐냐? 요건 긴급 제동할 때 여기 불을 켜주는 겁니다. 삐삐삐 하면서 앞에 불을 딱 켜주면 얘 제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서 바로 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멋지죠? 특별히 더 추가된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부분도 조금 달라졌어요. 센터 터널 부분에 들어가는 버튼들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꽤 단단하게. 무선 충전 패드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잘 잡고 있고요. 버튼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좋아요. 파킹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뭐 이런 것들 좋은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오토홀드가 없어요. 그거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지금 세월의 흔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하이패스 이런 거, 아니면 이 위에 램프, 뜨거워. 진짜 뜨겁거든요. 할로겐 램프라는 거, 이거 LED로 좀 바꿔주는 거 그렇게 큰 비용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죄송스럽네. 아쉬운 점을 자꾸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러운데, 여기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댑티브 크루즈의 기능이 카메라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하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를 유지하는 기능, 가운데로 딱 유지해서 가는 기능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장점이 참 많은 차입니다. 트랙스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고급의 자동차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완성도라든지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고요. 확실히 더 단단하고, 이런 소재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건 고급차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매장에 직접 가셔서 차 두 대를 나란히 놓고서 옮겨 타면서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고급감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놨네요. 자, 중요한 거 트렁크죠.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당연하죠. 이 정도 차고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뒤편을 보면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하나가 없네요. 원래는 여기 우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생겼는데 밑에 우퍼를 저기 우퍼 정도는 우리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제대로 해야지 라면서 이만한 우퍼를 달아줬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우퍼가 있나? 쇠붙이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우퍼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고급스럽게도 메이드 인 절머니 이렇게 있고요. 이거 왜 없어? 스크린이 없네요. 잠깐, 차급 생각하면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 선반 없는 건 조금 섭섭하긴 한데 다른 메이커들도 다 없습니다. 선반을 왜 그렇게 안 넣어줄까? 아마 K치안 때문인가요? 굳이 여기다가 선반 없어도 아무도 유리 안 깬다, 에르메스백 놔둬도 유리창 안 깬다, 그게 코리아니까. 그래서 여기다 선반을 안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반을 놓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만큼 덜 울립니다. 덜 울리고 창을 열었을 때 헬리콥터 같은 그런 소리도 덜 나요. 그래서 선반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아무튼 뭐 없습니다. 뒤쪽을 살짝 보면요, 이런 식으로 6대4로 폴딩할 수가 있어요. 6대4로 폴딩하면 긴 물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팔걸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대4 폴딩만 되고요, 4대2대4는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섭섭하기도 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에 앉으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고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 정도 차급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트랙스 같은 차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고맙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앉았을 때 이 무릎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머리 공간 넉넉하고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세 좌석 다 따로따로 헤드레스트 주고 있고요. 가운데에다가 별도의 안전벨트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현대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했죠. 근데 옛날부터 GM은 이런 안전사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내가 좀 안전한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끔 해줘요. 뭐 예를 들면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의 무게도 GM이 왠지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더 안전하다, 이거하고는 별개죠. 그런데 실제로도 충돌 테스트를 보면 GM 자동차들이 충돌 테스트에서 항상 1등급을 받습니다. 특히 미국 IIHS에서는 GM이 그런 것에 빠르게 대응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등급을 굉장히 잘 받는, 가장 우수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뒷좌석에 보면 이런 거,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냥 있다면 이게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점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합금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게 늘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띠용 이렇게 들어가요. 스프링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사실 이거 누가 본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GM의 개발 철학을 여기서 살짝 느낄 수 있죠. GM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드는 메이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헤드레스트의 요 밑에 조그맣게 눌러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보통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안전 요소니까 사람이 탈 때마다 헤드레스트를 자기에 맞게 조정해야 되잖아요. 조정이 쉽도록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도록, 사실 이렇게 해줘야죠. 쉐보레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푼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어떤 차는 앞좌석 아래로 발을 넣을 수 없는 차가 있죠. 쉐보레는 어떻습니까? 발이 아니라 다리가 들어가요. 다리가 쑥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로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시트를 위로 띄워놨죠. 그리고 USB 같은 경우도 USB-C와 USB-B를 같이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기 뒷좌석에 1.5L 페트병 같은 걸 그냥 넣을 수 있어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국적이고 가장 GM적인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 뭐냐, 요거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좌석 4곳에 다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들리는 소음을 이 마이크가 인식하고 그 소음의 역위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트랙스에도 있긴 한데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차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좀 높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가격이 좀 오르고 거기에 기능적으로 몇 가지 빠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게 기본기를 튼실하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GM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이거는 타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트레일블레이저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동차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셀토스도 있고 코나도 있고 뭐 많을 텐데 그런 차들 다 제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동차이기도 하다니까요. 그 정도로 향후 GM의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빠진 부분,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극한 직업에서 치킨이 너무 잘 팔려서 곤란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너무 잘 팔리면 어쩌지? 라는 느낌으로 가격을 살짝 높게 책정한 느낌. 그래서 해외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